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56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백신의 정치학, 2022년 대선 민주당 전략을 저격하다입니다. 미국, EU, 일본이 앞다투어가면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느라고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놓는 논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둘러서 백신을 주문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년 늦가을 독감 접종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코로나 전시 상황에서 이런 여유를 뿌려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 시민을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이나 EU나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마음대로 억압해서 통제하는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와 비교해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것은 불가피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어땠나요? 최상의 정보통신기기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의 국가방역 독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방역 독재의 결과로 확진자 수를 서방 선진국에 비해서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각국의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관련한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내년 2분기까지 전 국민 100%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내년 2분기까지 전 국민 접종을 끝낸다고 하는 그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 100% 접종 완료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 전쟁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가 문제인데 말이죠. 현재 백신 물량 확보는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협상 중이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천만 명분, 글로벌 기업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서 2천만 명분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는 백신 확보 물량 측면에서 전체 국민의 60%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사 성공적으로 확보를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EU, 일본 등은 일부 코로나 백신이 2회 접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인구 대비 2배가량 물량 확보에 나선 것과 비교를 하면 우리 정부의 대처가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도 문제예요. 보건복지부는 아마도 내년 늦가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는 시기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접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K접종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실패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이럴까요? 백신 물량 확보를 게을리하거나 접종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신 확보와 접종이 고도의 정치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좌파운동군 독재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는 2022년 대선 승리 전략이 답입니다. 백신 확보를 지연시키고 백신 확보도 60%에 그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선거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을 보세요.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실정은 물론 심지어 한반도 비핵화 가짜 평화쇼까지 연출을 했던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을 장악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가 방역 독재를 우리와 똑같이 실시한 대만이나 싱가포르와 비교를 하지 않고 팬데믹에 극도로 취약한 서방 민주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마치 코로나 전시에 문재인의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최소화해가지고 방역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선전선동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정타는 코로나 시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구당 100만원 뇌물 공여였지만 말입니다. 2022년 대선 지도도 비슷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가 방역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늦추고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를 대선까지 끌고 가는 것이 최고의 선거 승리 전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대선 100여일을 앞둔 2021년 11월을 전후로 접종을 하지만 이 시기에 물량 확보가 60% 선에 거치게 함으로써 선거 때까지도 낮은 단계에서라도 코로나 전국을 유지를 하고 막판에 가서는 퍼주기로 표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11월경에 백신 접종을 하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희망을 줄 수가 있지요. 백신의 약발, 즉 정치적 효과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방 선진국처럼 내년 상반기에 백신 투여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약발로서 희망의 메시지가 먹힐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22년 3월 실시되는 대선 시기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악의 경제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문재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2년간 전 세계 경제가 정지 상태가 됐는데 한국만 단기에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강도 높은 루즈벨트식 뉴딜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한참 후에서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2022년 3월 대선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좌우전선을 형성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5년을 좌파 운동권 세력에게 맡기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국가로 탈바꿈해서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2022년 3월 대선에서는 보수 우파가 대동단결하여 중도파까지 영토 확장을 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좌파 운동권 독재의 20년에서 100년 장기 집권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